안녕하세요 보라미님들. 전직 투페이스였던 프로파일럿의 뉴페이스 오상현입니다. 마덱스 2023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전시되고 있고 또 어떤 무기 체계들이 소개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새로운 이름을 바꿔서 딱 이렇게 나오셨는데 회사의 어떤 비전, 어떤 뭐 각오 이런 것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통 수상한 명가 재건입니다. 저희가 구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대한민국 최고 수상함을 늘 설계 및 건조해 왔던 회사고요. 그것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그래도 이제 전면에 이렇게 수상함들을 쫙 배치를 하신 것 같기도 하세요. 제일 먼 쪽에 보이는 저 함정이 현재 해군본부 전평단과 함께 개념 설계를 진행 중인 합동 화력함이 되겠고요. 미사일을 가장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함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제일 크게 보이는 함정이 네. 현재 입찰 공고가 돼서 6월 30일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예정이 돼 있는 울산급 배치3 56번함 한국형 호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음 모형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데요. 네네. KDDX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 함정은 개념 설계는 저희 회사가 진행을 했고요.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에서 기본 설계를 진행 중인데 2016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최신 함형 적용 연구도 끝냈고 2020년에 자체 설계 고도화 작업도 마쳐서요. 지금도 상세 설계 및 함건조를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함정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화오션 투수선 기본 설계팀의 김민호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KDDX에 대한 개념 설계만 해군과 함께 수행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 선형을 첨단화하기 위해서 그 첨단 함형 연구라는 것도 해군과 같이 수행했습니다. 요 다음 단계 그렇습니다. 버전을. 예.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인 설계 고도화를 통해서 스마트 개념이라든지 자동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또 많이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KDDX 이후에 저희들이 그 해군과 함께 수행한 다른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무인 체계를 함정이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연구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배가 이제 무인 체계를 좀 더 특화돼서 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설계도 이제 많이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룹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통합 마스트는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공급을 하고 전투 체계와 같은 주요 장비들도 하나 시스템 내지는 하나 계열사에서 준비해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설계 고도화를 플랫폼과 함께 이어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대외 협력을 맡고 있는 최태복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쭙고 싶어요. 기본 설계를 이제 현대에서 했고, 근데 이제 한화 쪽에서는 상세 설계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개념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기본 설계 업체를 정할 때는 업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개념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중에 개념 설계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도 개념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기본 설계 입찰에 들어가는데 기본 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 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설계가 이미 연구 개발이 거의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연구 개발한 결과를 바로 상세 설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수행한 업체와 이걸 하지 않은 업체가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기본 설계한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함정의 특징은 울산급 배치3 1번함에 통합 마스터 개념이 들어갔듯이 이 KDDX는 통합 마스터의 끝판왕입니다. 완전한 형태의 통합 마스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전투 체계를 지금 저희들이 통합해 나가고 있고, 두 번째로 적용되는 기술은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인데 완전 전기 추진식 추진 체계를 탑재합니다. 물론 이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엔진은 필요합니다. 그런 가스투비도 들어가는데 이전 버전하고 다른 것은 지금 하이브리드 엔진을 쓰고 있는 함정들은 저속으로 갈 때는 전기 추진식으로 가다가 고속으로 갈 때는 가스터빈으로 바로 전환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축을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축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발전기를 돌려서 에너지원만 만들어내면 모든 게 전기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축의 변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조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잠수함을 지금 개발한 분들은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이브리드 엔진만 해도 벌써 잠수함이 수상함을 찾아내기 어렵답니다. 예전보다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완전
전기 추인식으로 가면 앞으로 잠수함이 아마 이 KTD 잡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재밌죠. 그러니까 KTD 그 정도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지만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기본 설계를 하면서 이 개념을 지금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몇 번째 함형인가요? 4번에 걸쳐서 변화가 있었는데 2020년에 제안했던 것은 파도 관통형이라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선수 앞부분이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인데 지금은 다시 전통적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기본 설계를 할 때 현대중공업과 함형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사청, 해군, ADD 관련 기관이 다 같이 공동 연구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함정을 운영할 해군의 요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다 수렴해서 나온 이 모델이 거의 선형으로는 최종적인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D 현대만의 어떤 그 강점, 장점 뭐가 있을까요? 있죠. 수상함의 가장 어려운 기술이 뭐냐면 이수 구축함을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모를 제외하고는 가장 어려운 함정이 이수 구축함인데 그거를 배치 1, 2를 전부 다 HD 현대중공업이 연구개발하고 설계하고 건조까지 다 마쳤거든요. KTDX를 만드는 데는 저희들만의 기술적 노하우가 된 겁니다. 그 기술자들이 그대로 다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 만들 수밖에 없죠. 자, 이 잠수함 앞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 때부터 잠수함의 이렇게 명가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잠수함은 저희 하나오션이 건조 중인 장보고3 배치2라는 잠수함이고요. 리튬 전지와 AIP를 탑재해서 디젤 잠수함 중에서 최장의 자망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이 되겠습니다. 이 해당 모델을 현재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에서 저희 회사가 제안을 하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캐나다가 이제 잠수함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걸 만들고 있으니 이런 걸 좀 한번 고려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다는 예,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한 측면도 있고요. 네네. 캐나다 해군에서 저희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인정을 해서 먼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부료 추진 체계라든지 리튬 전지를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자망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디젤 엔진 같은 추진 기관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해서 부상을 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걸로 이제 또 그 추진 기관을 가동시키고 이러는데 그런 게 필요 없는 공기부료 추진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아마 캐나다 해군에 굉장히 크게 어필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같이 방어해야 할 해안선이 큰 나라에서는 자망 지속 항속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잘 만족시키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캐나다도 캐나다지만 폴란드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폴란드에서도 동일한 함정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214급 잠수함을 연구개발한 업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번함 이름이 손운일함인데 공기 분류 장치를 AIP를 적용한 잠수함을 저희들이 독일부터 기술 도입해서 이제 연구개발해서 건조를 했고요. 그 214 잠수함을 1번함부터 9번함 중에 6척을 우리가 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거는 3,000톤급 배치1, 네, 3번함 신체호함입니다. 신체호함은 지금 건조가 끝난 상태에서 시운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14 잠수함 연구개발하고 건조하고 또 3,000톤급 잠수함도 같이 건조한 입장에서 잠수함 수출에도 같이 정부와 함께 원팀으로 잠수함 수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의 국가들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사실은 지금 이 정도 급의 잠수함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대지 공격 능력을 갖춘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함대지 비스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에요. 214급, 3,000톤급 두 개 다 가능한데 이제 어떤 것이 될지는 이제 그 나라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만의 강점이 뭐냐면 잠수함을 어쨌든 두 개 업체가 연구개발 및 생산을 할 수 있다, 건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와 경쟁했을 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잠수함을 구입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의사결정은 좀 다소 더디지만 사업이 결정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잠수함을 인수해서 전력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건조기간을 단축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착공해서 건조를 하면 그 나라 니즈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팀 코리아 원팀으로 수주해서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또 다른 나라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K방산의 해양 영토를 확장해보자. 이게 저희 HD 현대중공업의 비전입니다.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이 뒤쪽에 배치한 이유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정부 측 입장을 배려한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뭐냐면 HD 현대중공업은 2020년에 경항모 기본 개념 연구를 해서 해군에 납품을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항모 연구개발 기술을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방향이 결정 안 됐습니다. 그렇죠. 왜 사업이 결정 안 됐는데 항공모함 연구개발을 계속 하느냐고 물어봐요. 왜 하느냐? 영국이 엘리자베스함을 만들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영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 나라조차도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기술을 축적해 나가야 선제적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야 나중에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정부가 의사 결정을 하면 그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엘리자베스 말씀하셨으니까 또 이제 떠오르는 건데 최초의 이제 경항모를 얘기할 때 엘리자베스와 마찬가지로 스키 점프대 형태의 모형을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전시된 거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현대가 이제 3가지 모델을 제시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수직 이착륙기 기반인데 평갑판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21년에 두 번째 모델을 스키 점프대를 장착한 형태. 그거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제안입니다. 이 항모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는 수직 이착륙기가 아니라 사출기를 이용해서 이륙하고 강제 착륙 장치로 착함할 수 있는 그것도 이 함재기가 뭐냐? KF-21 네이비 버전. 네이비 버전. 자, 저희들이 카이하고 지금 기술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플랜 B죠. 플랜 A가 경항모라면 플랜 B로 이것도 가능한지, 그렇죠. 이것도 가능한지를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안했던 경항모는 3만 톤급이었거든요. 요거는 거의 4만 톤급. 왜 4만 톤급이냐? 운영 대수가 사실은 톤수를 결정하는 결정 변수인데 운영 대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출기를 장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 중형 항모의 가장 작은 크기라고 할 수 있는 4만 톤급 정도 규모로 이제 제안을 이 하죠. 정도 규모면 사출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을 녹여낸 겁니다. 이 사출기 말씀하시니까 사실 사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저희들이 이 개념을 연구하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재원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전원이 적게 들어갑니다. 네, 에너지원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제 사출기를 미국이 개발했는데 전자식입니다. 예전에 전기식하고 다른 게 부피도 굉장히 적고요. 전원도 고용량이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교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분리, 뭐 붙일 수도 있고 이 형태가 좋으면 이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경항모를 저런 식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개념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킨 개념으로 가져온 거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경항모와 지금 한국형 항공모함의 차이는 다양한 기종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죠. 왜냐하면 경항모는 수직 이착륙기 기반, 그거. 근데 무인기도 사출기 통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 경보기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당연히 있죠. 이 항모의 추진 체계는 어떤 것들이 적합할까요? 이 정도 크기면 원자력 추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영국도 7만 톤급인데도 원자력을 쓰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이나 요즘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 통합 전기 추진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통합 전기 추진 체계로도 가능하다. 안에 있는 이제 엔진은 가스터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더라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 항모를 개발하기 위해서 영국 바콕하고 MOU를 맺었고요. 기술 협력을 하는 이런 기업들과 함께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를 만들어 나가고요. 자체적으로 또 연구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해야 되고 또 항모에 대한 핵심 기술을 연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하고도 앞으로 이제 교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존은 멈티존이라고 해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 왼쪽에 있는 거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라고 해서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정, 그다음에 무인기를 함에 탑재하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작전에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지휘 통제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함정 같은 경우는 해군에서 발주가 나왔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모집의 제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설계를 진행한 그런 함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멈티가 대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좀 함형도 그렇고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무인기 같은 경우는 사출기를 통해 가지고 이륙을 시키고요. 착륙을 할 때는 어레스팅 기어로 잡아가지고 하고요. 요 현측에 보시면 항공기 이송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요 경납고에서 비행갑판으로 올리는 그거를 하고요. 저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무인 잠수정을 진수하고 회수하는 그렇게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모인데 무인 항모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제일 빠를 거고요. 네. 수상한 명가 재건이라는 메인 타이틀도 있겠지만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 하나오션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잠수함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적수가 없는 그런 회사이고요. 국내를 뛰어넘어 글로벌 탑티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해군이 요구하는 함정을 적기에 최고의 성능으로 설계 및 건조해서 납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